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채유입니다. 오늘 세계를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말과 스피치, 그리고 보이스 트레이닝,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한 마음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신조가 당당하되 겸손하게입니다. 당당하고 겸손하고는 좀 별개의 다른 것으로 상반되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만 당당과 겸손은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당하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프로페셔널적인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당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적인 소양은 갖추지 못하면서 당당만 하려고 하면 이것은 당당이 아니라 오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겸손한 태도만 취한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비겁하거나 비굴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일의 성격상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굽신거린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시청자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죠. 그 높은 직위에 오르기까지는 그 사람이 인내나 희생이나 자기 소양적인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해서 예우는 갖추되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편안하게 예우는 갖추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그 사람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겠죠. 어려운 처지이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인격체 대 인격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다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의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동등한 만남으로 교양과 매너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하기 전에 제 마음에 하나의 스위치를 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온에어라는 불빛을 여러분께서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지금 촬영 세트장에 온에어 불빛이 들어와 있는데요. 온에어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온에어는 방송 중입니다. 송출 중입니다. 내지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한된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금기어로 많이 인식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제 나름 하냐면 제 마음에 온에요. 제 마음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불을 켜면 마음이 환해지겠죠. 마음이 환해지면 얼굴 표정도 인상도 불빛을 켜놓은 것처럼 환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를 제가 세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환한 인상의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요?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첫인상이 잘못 비춰지게 되면 그 인상을 바꾸게 하는 데는 7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 마음의 온에어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테고요. 미팅을 하기 전에 아니면 면접장에 들어서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온에어를 내가 장착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손쉽게 나의 인상을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는 온에어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온에어를 그때그때 스위치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백범 김구 선생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존경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충무공 이순신께서 난중일기를 썼다면
백범 선생께서는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난중일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요. 난중일기를 쓰시기 전에 안경부터 쓰셨죠.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본 얘기고요.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께서 이런 얘기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상이 좋아야 인상이 좋다는 말 참 많이 듣죠. 관상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체상이고요. 몸체에 있어서 체상. 체상보다 더 좋은 것이 심상. 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만 가지고 언어적인 것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기운이나 전달력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매너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나 신뢰감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 상태부터 어떤 심리 상태가 되어야 어떤 말이 어떤 표정으로 태도로 제스처로 나올지는 아마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마일상서에 나오는 덕상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그래서 더 마음에 남는 글귀이기도 한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지금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잘 발달이 되면 지금의 물질력으로 전 인류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소양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다면 세계 평화 그리고 안정적인 평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면 강연을 듣다 보면 특별히 참 스피치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을 보면 좀 다르게 귀에 들어오는 게 있죠. 지금 미스터 트롯에서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7등까지 든 가수들을 보면 가창력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가창력이 있으려면 우선은 호흡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느꼈었을 겁니다. 호흡량이 좋으면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힘을 들이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폐활량이 좋게 하려면 우선은 호흡법에서 흉식보다는 복식 호흡으로 가야 될 텐데요. 흉식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흉식 호흡으로 하게 되죠. 어깨가 들썩인다든지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윗배와 아랫배 사이에 단전에서 한 5cm 아래에 배에 힘을 주게 되는데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심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의 길이가 길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강약 조절이나 쉼이나 포즈나 억양의 변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자,
저와 함께 복식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숨을 들이마시는데요. 배가 아랫배에 손을 한번 올려봐 보시기 바랍니다. 배꼽에서 5cm 정도 아래에 손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살짝 올려 놓으시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해지도록 공기를 뱃속으로 폐에 깊숙이 들이마신다는 생각으로 숨을 들여 마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을 셀 동안 한번 들여 마셔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에 뱉어 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에 올리는 손이 볼록하게 배가 올라오는지 집중을 하면서 숨을 들여 마셔 보기 바랍니다. 자,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숨을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배가 홀쭉해졌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쉽지 않은데 복식호흡을 하면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쑥 들어가고요.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연습을 하시면 반드시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지를 손으로 집중을 하면서 숨을 들여 마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넷을 셀 때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잠깐 멈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에 호흡을 코와 입으로 뱉어 보겠습니다. 자, 숨을 복식으로 폐 깊숙이 들여 마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을 참아 봅니다. 하나, 둘. 이번에는 넷에 뱉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 번만 반복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이번에는 하실 수가 있겠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지를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춥니다. 하나, 둘. 이번엔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빨리 들이마시고 깊숙이 들이마시고 빨리 내뱉는 것을 코와 입으로 내뱉을 때 배가 꺼져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내뱉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들여 마셔볼게요. 하나, 둘. 내뱉습니다. 하나, 둘.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말하기에 강점이 생긴다면요. 호흡량이 길어지고 목소리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풍성한 볼륨감이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말을 해도 목소리가 쉬거나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와 이야기 스피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내는 건데 호흡량이 딸려서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내 이야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설득력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루에 명상을 하듯이 5분 정도만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 말하기에 근력이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 필력이 생긴다고 하죠. 말하기 목소리도 복식 호흡으로 소리 내어서 내가 앞사람과 한 2명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한 12명 정도의 사람이 앞에 있다고 가상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한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내가 좋아하는 문구나 책의 내용이나 신문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5분씩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목소리에도 근력이 생겨서 말하는 호흡량도 길어지고 목소리에 울림이 생겨서 공명이 생겨서 듣는 목소리가 볼륨감 있게 전달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루에 5분 투자로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는다면 정말 장점으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말하기에 있어서 목소리가 좋은 것은 또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특히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1대1 면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중 면접도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죠. 목소리가 좋다면 우선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강점이 되겠죠. 코코 샤넬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관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도 궁금해지지만 외관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그 외모에만 시선이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용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신뢰감을 주고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귀를 기울이게 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도 됩니다. 면접을 볼 때 여러분께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참 많죠.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조리게 할까를 신경을 쓸 텐데요. 그 이전의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말을 하게 대해서는 여러 사이트나 유튜브나 온라인에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면접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평소의 이미지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면접관 앞에서 행동을 취하게 되죠. 자세도 꼿꼿이 하고요. 눈빛도 또렷하게 하고 태도도 공손하게 품위 있게 갖추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그 모습만 보여질까요? 평소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당황하게 되면 본래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습관만 그럴까요? 몸의 태도,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CCTV가 굉장히 많죠. 면접관이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 있는 모습을 평가를 하기 전에,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대기실에 있는 모습도 CCTV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채점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할 수가 있겠죠. 긴장을 해서 손을 떤다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심란하게 산만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핀다든지 혹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딱 태도도 안정감 있게 취하고 자신이 준비한 페이퍼나 말할 내용을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준비를 하는 몰두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CCTV를 통해서 면접관이 본다면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외국의 경우였습니다. 관리자급을 공모를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사람이 한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응모한 사람 중에 페이퍼상으로는 선생님이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몇 월 며칠 저희 본사에서 면접 시험이 있으니 시간에 맞춰 와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받고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갔겠죠. 면접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 돌아가 계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다시 연락을 최종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최종 결과 발표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회사에 와서 면접을 보는 동안 경비 아저씨가 당신한테 인사를 했을 때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인사에 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 기간 동안 우리 당사에 머무는 동안 청소 아주머니에게 당신이 한 번도 먼저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실력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원들을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이제는 인성이 답이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채점 대상에 포함한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생각에 염두에 두고 내가 면접장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모든 나의 말, 태도, 제스처, 언행들이 채점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한다면 나의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겠죠. 숫자 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마법의 숫자 3이라고도 얘기하죠. 셋으로 된 숫자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라틴의 명언이 있기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리 있게, 명료하게, 간결하게 말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세 가지로 풀어간다면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조리 있게 연결해서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듣는 사람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갈지를 가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귀담아서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필요 없는 사족이 아니라 더 첨부하는 친절한 이야기로 승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숫자 3을 활용한다면 이야기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숫자 3 굉장히 좋아하죠. 약속을 할 때도 3번,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도 사형제가 아니고 삼형제, 그리고 알라딘의 지니도 세 번째까지 소원을 말해주면 들어준다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험판에서도 3세판을 이겨야 완전승이라고 하듯이 완전한 숫자 3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피력하고 싶은 내용을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전달력을 좋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도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에 억양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말에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말에 속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급하게 빠른 어조로 휘몰아치듯이 얘기해서 말의 내용을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높은 어조로 말을 하는 강조는 가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전국에 걸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조를 천천히 하면서 억양의 어조도 낮춰서 하면은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고음에 빠르게 휘몰아치는 소리보다는 천천히 중저음의 느린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말하기와 그리고 느린 말하기, 이 기법으로 말을 강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 세련된 말하기 화법에서 포즈가 있습니다. 잠깐 멈춤인데요. 쉬는 것입니다. 제가 강하게 말을 할 때와 천천히 말을 할 때, 이처럼 제가 천천히를 하기 전에 조금 쉬어졌죠. 이걸 포즈라고 하는데요. 그 쉼이 몇 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쉼 뒤에 어떤 말이 나올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공중을 향해서 관중이 많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법을 한다면 관중을 주목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만하고 소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연단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잠깐 쉼, 포즈를 둔다면 관중은 더 집중을 해서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명료한 발음이 중요할 텐데요. 발음을 할 때 모음기관, 조음을 어떻게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말이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모음에는 21개의 모음이 있는데요. 발음을 할 때 입 모양을 옆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는 오, 우에 대한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 발음도 명료해지고 전달력도 좋아집니다. 아라는 발음은 자연스럽게 입 모양이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 우는 입술을 오므리는 수고를 해야 발음이 제대로 음가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이죠. 모음을 명확하게 하면서 입 안에 공명이 올 수 있도록 입 모양을 혀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의 소리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 소리가 나는 거고요.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스, 트 이런 발음은 혀가 입술 앞쪽으로 윗니 그리고 잇몸 앞쪽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라 조금 타금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중설모음, 전설모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혀가 앞으로 오느냐, 중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죠. 그리고 천장에 붙느냐, 공중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 입꼬리 부위에 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데요. 이 조음 기관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모음을 잘 발음을 한다면 명확하게 전달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명이 되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 입을 모으면서 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아랫배의 단전에 손을 한번 다이아몬드로 모으고 배에 복식으로 숨을 깊숙이 들이마신 다음에 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술과 웃입술과 인중 사이 그리고 떨림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숨을 자 들이마시고요. 한번 소리 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들이마셔서 배가 볼록하게 나온 상태에서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이 소리를 계속한다면 공명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손을 뺨 부위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이라고 했을 때 뺨이 진동이 있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소리를 자신의 신체 기관에서 직접 느낌이 있다면 복식 호흡으로 공명이 있는 목소리를 울려 나오게 하는 것에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배우들이 있을 건데요. 목소리가 특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우리 팀장님은 누가 있으실까요? 선뜻 생각이 안 나나요? 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성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성우분. 아, 다큐에 나오는 성우분들. 네. 그렇죠. 성우분들도 굉장히 목소리 좋고 우선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는 이병헌의 목소리. 또 한석규 목소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이분들의 목소리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고음인가요? 절대 고음이 아니죠. 중저음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륨감이 있고요. 풍부한 음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말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이 높으면 명료하게 들려서 좋은 목소리로 들리는데 조금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스피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의관정제라는 말 많이 하죠. 옷차림을 굉장히 잘 갖추었는데 수트에 남성분이 멋진 차림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톤이 굉장히 고음이에요. 좀 언밸런스가 느껴지겠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빠른 속도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말을 하는 것이 품위 있게 보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조를 강하게 강조를 하고 보고 싶은 부분에서도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면접관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긴장감으로 떨림이나 두려움, 당혹감, 의기소침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극복하는 방법. 만시간의 법칙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 여러분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긴장이 되나요? 떨리나요? 시간이 부족하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면접관 앞에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할 때는 왜 떨릴까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면은 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러우면 편안하겠죠. 자,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연습만큼 더 좋은 스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거울 앞에서 나의 눈동자를 응시를 하면서 내 표정이 어떤지 한번 살피면서 그렇게 연습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맞추어서 시선을 맞추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편해집니다. 거울 속에 나의 눈을 보면서 하는 훈련을 드리면 말이죠. 자, 그래서 자주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평소에 친구랑 얘기할 때는 이 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면접관 앞이나 발표 앞에는 손이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이렇게 해야 될지 어색해서 의미 없는 손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손동작은 산만해 보이고 집중을 흐트러뜨리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면모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손 모양은 가지런히 차렷 자세로 하는 버릇을 혼자 연습을 할 때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 말을 명심을 하고 연습을 할 때 거울 속에 나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손을, 제스처를, 표정을, 눈동자를, 눈빛을 어떻게 하는지를 늘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핸드폰으로 쉽게 녹화를 할 수 있겠죠. 녹화를 해서 내 모습을 내가 모니터를 한다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손동작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셀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간다면 좋은 말하기 습관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이 충분한다면 긴장되지 않겠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자신감. 그 자신감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는 사람 거의 없죠. 몸도 균형 있게 군살이 없이 매끈하고 탄력 있는 건강한 몸매를 원하죠. 목소리도 탄탄하고 근력이 있는 목소리를 누구나 좋아할 겁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노화가 더딘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성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명 배우들 보면 나이가 많은 연륜을 가진 배우들도 목소리는 전성기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얼굴을 보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특별한 관리를 별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는데요. 사람의 목소리 성대는
목젖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공기가 폐에서 목젖을 통과해서 비강, 후강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에 실려서 나가면서 나오는 게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젖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윤기 있고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스카프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잘 해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아래나 아니면 장마 기간, 지금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반소매나 민소매를 입고 있는 경우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코가 막히거나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 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는 것으로 스카프, 겉옷 한 장, 얇은 겉옷 한 장을 여름철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못의 혈관으로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모금 정도 머금어서 넘겨주는 그렇게 목젖을 촉촉히 하는 습관. 그리고 당연히 자극적인 음식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밤늦은 시간만 피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목소리를 다수, 최소한 7명 정도 이상의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5분 정도의 낭독도 좋고 스피치도 좋고 이것을 일상으로 한 일주일만 한다면 여러분 목소리에 근력이 생겨서 호흡량도 길어지고 목소리도 당연히 배심이라고 하죠. 배에도 힘이 들어가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해외 교환학생도 많고 유학을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미국에 있는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중에 한국 여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의 80%를 말로 설명을 해낼 줄 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오는 한국 남자 유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의 60% 정도를 말로 설명을 해낼 줄 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미국 남자 학생은 과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의 몇 %까지 말로 설명을 해낼 수 있을까요? 120%라고 합니다. 어찌된 경우일까요? 영어 실력이 달려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이나 일상 생활에서의 문화 차이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어떤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리더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나의 성장을 발전하고 싶다면 어떤 모둠 활동이나 발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얘기죠. 이거는 익숙함의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눌하더라도 자주 반복을 한다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여유가 생겨서 말하는 상황을 즐기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서 자주 가지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세계 대학생 여러분들과 말, 스피치, 그리고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병화 시인의 천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 줄짜리 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한 번만 반복해 볼까요?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조금 발전해 있는 오늘의 내 모습, 그리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 있을 내일의 나를 기대하면서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를 자신으로 삼는다면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리고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기쁜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늘 성장하면서 좋은 환경을 여러분께서 만들어가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